안녕하세요. 퍼널을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 있는 이용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CPA 광고 전략 및 개선 방안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CPA 광고를 하고 계신 대표님과 CPA 광고에 관심이 있으신 대표님께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CPA 광고란 무엇이며 CPA 광고를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안내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이 영상을 보실 때, 내가 CPA 광고 효율을 높이려면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영상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의 목차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CPA 광고란 무엇인가, 두 번째로는 CPA 광고를 할 때 효율이 떨어지는 근본적인 원인, 세 번째로는 CPA 광고 효율 개선 방안, 네 번째로는 CPA 광고 전략, 다섯 번째로는 궁금한 부분을 질문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대표님께서 CPA 광고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이 효율이 떨어지는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고, 그 다음 이 효율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 이걸 전체적으로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을 하실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제가 목차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럼 첫 번째 CPA 광고란 무엇인가부터 안내 드리겠습니다. CPA 광고란 사용자가 특정한 행동을 했을 때 비용이 발생하는 광고 방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잠재 고객이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했거나 아니면 회원가입을 했거나 이렇게 어떤 특정한 행동을 했을 때 비용이 발생하는 광고 방식을 CPA 광고라고 합니다. 그럼 이어서 CPA 광고를 할 때 효율이 떨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안내 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이 영상에서 말을 하려는 건 비난을 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저희 솔직한 생각을 대표님께 말씀드리는 것이고, 각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도 영상 후반부에서 안내 드릴 것이기 때문에 대표님께선 이러한 이유 때문에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한번 이러한 부분을 점검해 봐야겠다. 이러한 측면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CPA 광고를 할 때 효율이 떨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이고, 첫 번째로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상태에서 광고를 집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사의 능력치 파악이 부족한 상태에서 광고를 집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첫 번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상태에서 광고를 집행하게 되기 때문, 이거부터 안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님께서 최종 상품이 고깃집 프랜차이즈 가맹을 하는 것이고, 미끼 상품으로 고깃집 마케팅 강의를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즉 고깃집의 매출을 높이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결과적으로 고깃집에서 매출을 높이려면 단지 손님이 많이 오는 것뿐만 아니라 시스템화가 잘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프랜차이즈에 가맹하시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조를 짜서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고객을 유입시킬 때부터 이 최종 상품, 이 프랜차이즈 가맹에 관심이 가도록 컨텐츠를 설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고객을 대표님의 상품에 락인시킬 수 있게 되면서 전체적인 광고 효율을 높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전체적인 광고 효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대표님께서 이런 최종 상품이 없고 미끼 상품만 갖고 있으시다면 굳이 여기 미끼 상품을 설계할 때 이 최종 상품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데, 만약 대표님께서 이런 최종 상품이 따로 있고 미끼 상품을 통해서 이 고객을 유입시키는 것이라면 고객이 1차적으로 미끼 상품이 들어왔을 때 이 고객을 락인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고객을 대표님의 최종 상품으로 끌고 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락인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고객을 락인시킬 수 있어야 LTV를 높일 수 있게 되면서 전체적인 광고 효율을 높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대표님께서는 고객을 유입시키는 단계부터 최종 상품에 관심이 가도록 컨텐츠를 설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으로 컨텐츠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현재 미끼 상품이 무엇이고 최종 상품이 무엇이고 이런 전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상태에서 광고를 집행하게 되면 전체적인 효율이 떨어지게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하고 있어야 효율이 잘 안 나왔을 때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지를 판단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됩니다. 이건 어떤 뜻이냐면 대표님께서 어떤 고깃집 마케팅 강의, 즉 이 미끼 상품만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 이거로만 강조를 해서 고객을 유입시키게 된다면 당장의 성과는 좋을 수 있겠지만 이 후속 상품으로 고객이 넘어가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국 이 CPA 광고를 하는 목적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광고를 하는 사람이 이 전체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하고 있는 상태로 광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효율이 잘 안 나왔을 때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께서는 광고를 하는 사람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원인에 대해서 안내드렸고, 그럼 두 번째로
자사 능력치 파악이 부족한 상태에서 광고를 집행하게 되기 때문 이것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고 각각의 세부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제가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사의 세일즈 능력치 파악 부족이고 구체적으로는 하루에 몇 개를 DB를 소화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표님의 회사에서 하루에 DB를 30개밖에 소화할 수 없는데 DB가 하루에 50개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 세일즈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즉 이렇게 되면은 세일즈 담당자도 힘들어지고 이 고객도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서 둘 다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께서는 하루에 몇 개의 DB를 소화할 수 있는지 점검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일즈 담당자가 어느 정도의 세일즈 실력을 갖고 있는가입니다. 네,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세일즈 담당자가 세일즈를 엄청나게 잘한다면 랜딩 페이지에서 고객을 조금만 설득하고 바로 세일즈 단계까지 고객을 넘겨도 되는데 세일즈 담당자가 세일즈를 약간 어려워하고 있다면 마케팅 단계에서 고객을 엄청나게 설득한 다음에 세일즈 단계로 고객을 이동시켜야 될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께서는 세일즈 담당자가 어느 정도의 세일즈 실력을 갖고 있는지 파악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CS 담당자가 어느 정도의 CS 실력을 갖고 있는가입니다. 대표님의 상품을 보고 어떤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불만을 갖고 있는 고객이 대표님께 문의를 하게 될 텐데 이 CS를 하는 분이 어느 정도의 CS 실력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구매 전환율이 확 달라지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께서는 CS 담당자가 어느 정도의 CS 실력을 갖고 있는지 파악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자사 세일즈 능력치 파악 부족에 대해서 안내드렸고, 그럼 이어서 자사 상품 공급 능력치 파악 부족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대표님께서 한 번에 몇 명의 고객까지 소화할 수 있는지 점검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대표님께서 이런 텀블러와 같은 어떤 상품을 그냥 보내주는 것이라면 한 번에 엄청나게 많은 고객까지 소화할 수 있겠지만 대표님께서 어떤 시간을 들여서 해야 되는 컨설팅이나 대행 같은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시다면 한 번에 소화할 수 있는 고객의 수가 정해져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 번에 소화할 수 있는 고객의 수를 계산하지 않고 무작정 고객을 넣게 되면은 이 고객의 전체적인 만족도가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 고객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데려오게 만드는 추천인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께서는 한 번에 몇 명의 고객까지 소화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대표님께서 이걸 하다 보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되고 질문을 하는 방법은 제가 영상 후반부에서 자세히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영상을 끝까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여 CPA 광고를 할 때 효율이 떨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으로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상태에서 광고를 집행하게 되기 때문과 자사의 능력치 파악이 부족한 상태에서 광고를 집행하게 되기 때문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까지 안내드렸고 그럼 이어서 CPA 광고 효율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CPA 광고 효율을 개선하려면 이 세 가지가 진행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되고, 두 번째로는 자사의 세일즈 능력치를 파악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자사의 상품 공급 능력치를 파악해야 됩니다. 대표님께서 이 세 가지를 진행하셔야 CPA 광고 효율을 개선하실 수 있게 되고, 그럼 제가 이 첫 번째부터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이해도 높이기입니다. 대표님께서 인하우스 직원만으로 마케팅을 하고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외부 인원을 사용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네, 따라서 제가 각각을 나눠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하우스 직원입니다. 핵심은 이 직원에게 비즈니스 모델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을 한 다음에 이 직원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인 것 같은지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 직원이 스스로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대로 진행하게 되었을 때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지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즉, 문제를 예측하는 걸 연습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진행하다 보면 어려운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핵심적인 문제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기 때문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교육을 다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여 인하우스 직원의 비즈니스 모델 이해도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렸고 그럼 이어서 외부 인원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해도를 질문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대표님의 현재 상황을 이야기하고 어떤 부분이 문제인 것 같은지를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이를 통해서 대행사 등 외부 인원이 현재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원인이 대표님이 생각하고 있는 원인과 비슷한지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원인 파악은 대표님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쌓여야 올바르게 답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 초반부에는 원인 파악이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대표님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야 장기적으로 서로 프로젝트를 잘 이어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면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동시에 질문을 할 때 이대로 진행하게 되었을 때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지도 같이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를 통해서 원인 파악과 문제 예측 능력을 확인해 주시면 되고, 만약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기 때문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대표님께선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이나 자료를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여 인하우스 직원과 대행사 등의 외부 인원에 대해서 비즈니스 모델 이해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안내드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목적은 CPA 광고 효율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에 대해서 안내드렸고, 그럼 이어서 자세히 세일즈 능력치 파악하기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대부분의 세일즈 조직은 대표님 사업체 내부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하우스 직원의 경우를 중점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루에 몇 개 정도의 DB를 소화할 수 있는지 파악한다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님의 세일즈 담당자들이 하루에 30개의 DB를 소화할 수 있는데 하루에 50개의 DB가 넘어오게 된다면 그 세일즈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일즈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결국 고객 입장에서도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서 불편을 겪게 되기 때문에 대표님께서는 세일즈 담당자들이 하루에 몇 개 정도의 DB를 소화할 수 있는지 파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핵심은 구매 전환율을 높게 유지한다는 가정하에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를 안내드렸고, 그럼 두 번째로 세일즈 담당자들의 세일즈 능력치를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세일즈 팀장이나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세일즈 능력치를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왜 파악해야 되냐면 제가 영상 후반부에 다시 한번 자세히 안내드리겠지만, 세일즈 담당자가 세일즈 능력이 부족하다면 마케팅 단계에서 마케팅을 더 강화해야 되고, 세일즈 담당자가 세일즈를 잘한다면 마케팅을 조금만 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즉 이렇게 전체적인 구조가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세일즈 담당자의 세일즈 능력치를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일즈의 경우에는 인센티브 구조로 진행이 되는 곳이 많을 텐데 이 고관여 DB를 실적이 좋은 사람에게 분배하여 업무를 전체적으로 동기부여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두 번째까지 안내드렸고, 그 다음 이어서 CS 담당자의 CS 능력치를 파악한다입니다. 네, 이 또한 내부 담당자나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되는데, 대표님께서 대표님의 상품을 판매하시다 보면 궁금한 부분이나 불만이 있는 고객들이 대표님의 CS 담당자에게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CS 담당자가 이분들을 대상으로 구매 전환율을 얼마나 만들어내는지 파악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여 자사의 세일즈 능력치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네, 이 또한 CPA 광고 효율을 개선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이 전체적인 과정을 진행하실 때 전체적인 방향을 CPA 광고 효율을 개선하는 것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여 자사의 세일즈 능력치 파악하기까지 안내드렸고, 그럼 이어서 자사의 상품 공급 능력치 파악하기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한 번에 몇 명의 고객까지 대표님께서 소화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파악해야 되는 이유는 대표님께서 소화할 수 있는 고객보다 더 많은 고객이 대표님께 들어오게 되면 대표님의 직원뿐만 아니라 고객 또한 같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파악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파악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구체적인 파악 방법은 그동안의 데이터와 최적화가 되었을 때의 데이터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걸 통해서 나의 사업에는 한 번에 30명의 고객까지 소화할 수 있는구나, 이러한 내용들을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여 자사의 상품 공급 능력치 파악하기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하여 CPA 광고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해야 되는 비즈니스 모델 이해도 높이기, 자사의 세일즈 능력치 파악하기, 자사의 상품 공급 능력치 파악하기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하여 세 번째까지 안내드렸고, 그럼 이어서 CPA 광고 전략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CPA 광고 전략은 이론과 실전으로 나누어지게 되며 제가 이론과 실전으로 나누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론부터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에서는 세일즈 능력치에 따른 CPA 광고 전략과 상품 공급 능력치에 따른 CPA 광고 전략을 안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실전에서는 프랜차이즈 DB 수집 전략, 플랫폼 DB 수집 전략, 고가 상품 판매 DB 수집 전략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세일즈 능력치에 따른 CPA 광고 전략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세일즈 능력치에 따른 CPA 광고 전략입니다. 대표님의 조직에 세일즈 능력치가 뛰어나시다면 니즈가 낮은 DB가 유입되어도 세일즈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랜딩 페이지에서는 미끼 상품을 중점으로 강조하고 랜딩 페이지를 최대한 짧게 유지하여 최대한 많이 DB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니즈가 낮은 고객이 유입되었더라도 세일즈 능력치가 뛰어난 경우에는 이 고객들에게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표님의 조직에 세일즈 능력치가 조금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한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고,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랜딩 페이지에 고객을 설득하는 내용을 길게 넣어서 결과적으로 니즈가 있는 고객만 DB를 남기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법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을 사용하겠다는 것은 리타게팅을 통해서 고객이 결과적으로 이 랜딩 페이지를 통해서 설득이 될 때까지 광고를 계속 보여주겠다는 것인데, 이거는 광고비가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DB의 수량이 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이 첫 번째 방법보다는 두 번째 방법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방법은 일단 DB를 수집하고 이 DB에게 니즈가 높아지는 컨텐츠가 자동으로 발송되게 만들어서 이 DB의 니즈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위에서 안내드린 방법을 통해서 미끼 상품을 중점으로 해서 일단 DB를 수집하고 이 DB에게 며칠 동안 자동으로 니즈를 높일 수 있는 컨텐츠가 자동으로 나가게 만들어서 이 DB가 대표님이 원하는 생각을 갖도록 심리를 유도하고 그 다음에 세일즈를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세일즈 능력치가 부족한 경우에도 세일즈를 할 수 있게 되고 DB의 수량도 많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처음부터 니즈가 있는 고객을 잡는 것보다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게 난이도가 조금 더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은 고객 수를 넓힐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 두 번째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대표님께서 이걸 하려고 해도 이러한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이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 후반부에 저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 드릴 것이기 때문에 대표님께서는 우선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면 되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여 지금까지 세일즈 능력치에 따른 CPA 광고 전략에 대해서 안내 드렸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상품 공급 능력치에 따른 CPA 광고 전략입니다. 이것은 한 번에 소화할 수 있는 고객이 적은 경우와 한 번에 소화할 수 있는 고객이 많은 경우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한 번에 소화할 수 있는 고객이 적은 경우에는 니즈가 높은 고객들부터 서비스를 제공하여 빠르게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매뉴얼을 만든 다음에 니즈가 낮은 고객들까지 확산을 시키는 것입니다. 대표님께서 한 번에 소화할 수 있는 고객이 적은 경우에는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한 번에 소화할 수 있는 고객이 많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을 기반으로 전략을 수립해서 CPA 광고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왜냐하면 한 번에 소화할 수 있는 고객이 많다면 지금 안내드리고 있는 이 상품 공급 능력치가 문제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하여 상품 공급 능력치에 따른 CPA 광고 전략에 대해서 안내드렸고, 그럼 이어서 지금부터 실전으로 프랜차이즈 DB 수집 전략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유입 자체는 지금까지 안내드린 전략을 기반으로 DB 유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의 경우에는 핵심이 이 미끼 상품을 설계하는 것이 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미끼 상품으로 창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담긴 컨텐츠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즉, 프랜차이즈나 어떤 창업을 알아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대표님의 상품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품을 전부 다 고려하고 있을 텐데, 대표님께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고객으로 하여금 어떠한 선택 기준을 갖고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은지 선택 기준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즉, 창업을 할 때는 상권이나 고정비 등 창업을 할 때 고객이 고려해야 되는 내용들을 어떠한 기준으로 선택하면 되는지 알려주고, 이 선택 기준을 대표님의 프랜차이즈로 내용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님의 프랜차이즈가 꼭 매장이 1층에 있는 게 아니라 2층에 있어도 관계가 없다면 임대료는 낮게 가져가는 게 좋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대표님의 상품이 재구매를 유도하기가 좋은 상품이라면 재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이렇게 프랜차이즈의 경우에는 창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담긴 컨텐츠를 미끼 상품으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이 미끼 상품을 통해서 DB를 유입시킨 다음에 이 DB에게 자동으로 아래 메시지가 발송되도록 세팅을 해두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업종 변경이나 신규 창업을 통해서 매출이 크게 늘어난 사례, 두 번째로는 매출이 높아지기 위해서 고객이 해야 되는 것들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컨텐츠들이 DB가 들어왔을 때 자동으로 발송되도록 만들어서 전체 고객 구매 여정이 이렇게 있다면 이 앞 단계의 고객을 공략해서 대표님께 먼저 질문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이 고객이 대표님께 상담을 남기더라도 자신이 올바르게 파악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기 위해서라도 대표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남기게 될 텐데, 이를 통해서 대표님께서는 이 고객에게 세일즈를 진행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렇게 하여 프랜차이즈 DB 수집 전략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플랫폼 DB 수집 전략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DB 수집 자체는 지금까지 안내드린 전략을 기반으로 DB 유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의 경우에는 LTV를 높이기 위한 락인 전략이 필수이기 때문에 미끼 상품을 설계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께서는 이 미끼 상품을 설계하는 걸 중점으로 생각한 다음에 고객을 유입시켜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대표님께서 미끼 상품으로 어떤 걸 설계해야 되는지 고민이 되실 수 있는데, 이거는 플랫폼마다 전략이 너무나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대표님의 상황에서는 어떠한 미끼 상품을 사용하면 좋을지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질문을 하는 방법은 영상 후반부에서 자세히 안내 드릴 것이기 때문에, 네, 우선은 미끼 상품이 중요하구나. 고객을 락인시키기 위해서는 미끼 상품을 잘 설계해야 되는구나. 이러한 관점을 우선 가져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여 DB 유입을 진행할 때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일단 말씀드렸고, 그 다음 DB가 들어왔을 때 이 고객에게 자동으로 메시지가 발송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일단 회원가입 단계에서 이 고객이 어떤 니즈를 갖고 있는지 파악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 이 고객이 어떤 목표가 있을 텐데 그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에 대한 메시지가 자동으로 매일 발송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걸 통해서 고객을 점점 더 락인을 시키는 것입니다. 즉, 한 번 대표님의 상품을 이용하게 되면은 점점점 더 빠져나가는 게 손해가 되는 구조로 컨텐츠를 만들고, 이 플랫폼 시스템을 만들게 되면은 고객이 락인이 되게 될 거고, 이를 통해서 LTV를 높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께서는 DB가 들어왔을 때 아래 내용이 자동으로 고객에게 발송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여 플랫폼 DB 수집 전략에 대해서 안내 드렸습니다. 그럼 이어서 고가 상품을 판매할 때의 DB 수집 전략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DB 유입 자체는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을 기반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이 또한 미끼 상품을 설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미끼 상품으로서 상품을 선택하는 기준에 담긴 컨텐츠를 보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대표님의 상품을 구매하고 싶도록 내용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가 상품의 경우에는 고객이 대표님의 상품을 구매하고 싶어도 다른 선택지들과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대표님께서 상품을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 알려주는 컨텐츠를 보내게 된다면 이 고객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선택한 값이 대표님의 상품이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으로 미끼 상품을 만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으로선 DB가 유입되었을 때 자동으로 발송되는 컨텐츠로서 처음에는 DB에게 목표를 달성한 사례에 대한 메시지가 자동으로 발송되도록 만들고, 그 다음 이어서 고객의 니즈에 맞는 고객 목표 달성 방법 메시지가 자동으로 발송되도록 만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첫 번째 내용들을 통해서 나도 여기 상품을 이용하면은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다. 이런 심리를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 이어서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면서 나의 상황에서는 여기에 상품을 이용하는 게 가장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네, 따라서 개인적으로 미끼 상품으로선 이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컨텐츠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하여 고가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의 DB 수집 전략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CPA 광고 전략에 대해서 안내드렸고, 그럼 이어서 궁금한 부분을 질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지금까지 저희 영상을 보셨을 때 잘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아니면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아니면 적용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혹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댓글에 있는 카카오톡을 통해서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대표님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대표님께서 질문을 하려고 해도 어떻게 질문을 하면 되는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이 양식에 맞추어 질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현재 어떤 상품을 판매하고 계신지, 두 번째로는 현재 어떤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도 이 내용을 알아야 대표님께 도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해주실 때는 이 양식에 맞추어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지금까지 CPA 광고 전략 및 개선 방안에 대해서 안내드렸고, 대표님께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있는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